에이블리에는 플레이북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 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비중에 따라서 광고비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쓸까 적게 쓸까, 저랑 월 1억 안 될 때부터 시작하셔서 월 14억 정도까지 규모가 될 때 함께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 너무 많아요. 억울해요. 그러니까 뭐가 억울하냐면 여러분들도 감자탕을 먹거나 이럴 때 할머니 얼굴 크게 걸려져 있는 거 보면 아니 이 집 맛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 컨설팅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문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에이블리 쪽 혹시 광고 대행 가능하신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니즈 속에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에이블리 공식 대행사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랭킹에 확인할 수 있는 3위 안에 드는 업체를 월 매출 1억도 안 될 때부터 함께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될 때 함께 계속 했었고요. 카테고리 랭킹에서 거의 1, 2등 하는 상품을 보유한 스토어들 매출 성장하는데 되게 임팩트를 많이 내는 일들을 매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경험을 토대로 주% 무브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에이블리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업체가 있는데 업체는 저랑 월 1억 안 될 때부터 시작하셔서 월 14억 정도까지 규모가 될 때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반 정도 함께 했고 소위 에이블리 1등 업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업체는 월 10억까지 한 1년 만에 그렇게 성장을 하셨고 그러면서 다른 매체도 함께 성장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랑 하자마자 한 달 만에 추석 때 평소 대비 1매출 3배 이상 만들었는데 하루 매출 한 7천만 원까지 만들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여기도 월 3억 정도 규모에서 10억까지는 성장을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이건 스토어적인 걸로 봤을 땐 그렇고 이런 케이스 아니더라도 29,300원짜리 패딩이 있었는데 그 패딩을 하루에 50만 원, 100만 원 하던 거 판매되던 거 1등, 카테고리 1등 만들어서 하루 매출 막 6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버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 너무 많아요. 이런 사례 너무 많아서 물건만 많이 들으면 저는 하루 매출 100만 원에서 광고비만 있으면 하루 매출 5천, 6천 만드는 건 솔직히 업체 자체가 배송 준비만 되어 있으면 전혀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렴한 것만 잘 팔린다라는 생각을 제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랭킹도 높은 상품이나 높은 스토어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의 상품과 스토어가 많은 건 사실인데 근데 에이블리 본사에서도 늘 약간 억울해하는 게 이제 우리는 저렴한 것만 잘 팔리는 게 아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예전부터 굉장히 본사와 긴밀하게 업무를 진행하면서 봤었던 거는 진짜 비싼 상품들도 잘 팔리는 것도 봤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판매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래 업력이 있었던 분들이 나 에이블리에 진출하면 원래 우리 정도니까 이 정도 매출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텐데 그거는 에이블리 알고리즘이나 에이블리의 특성을 굉장히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그게 대표님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소위 업계에서 통용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에이블리 스타일 또는 에이블리 까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에이블리 향 제품이 없는 아니면 에이블리 향 사진이나 코디가 아닌데 내가 성과가 나올까?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이 에이블리 앱 화면만 본 거 가지고 판단해서 그래요. 정말 많이 보면 그러니까 에이블리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개별화가 화면마다 그러니까 유저별로 화면이 다 다른 게 너무나도 장점인데 왜 본인들 100개가 뭐야 10개도 안 되는 화면을 본 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가? 그거는 되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에이블리의 입점은 매출이 있든 없든 새로 하면 그래도 여기서 나는 다시 뭔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본사의 제안을 잘 받아들여서 최대한 내 스토어가 많이 노출되도록 환경 세팅을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에이블리 전체 다 기획전 동시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면 꼭 참여를 하셔서 최대 매출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그 경험 지표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한 상품이라도 많이 파는 상품 만드는 게 그게 나름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인지도고 있으니까 알아서 우리 유입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정말 좋은 상품이 어떻게 하면 유저들에게 잘 큐레이션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생각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에이블리에는 플레이북이라는 게 있거든요. 광고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직접 전환, 간접 전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직접 전환, 간접 전환이라는 항목을 잘 보고 그 비중에 따라서 광고비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쓸까 적게 쓸까 단순히 로아스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위 광고비를 올리자마자 바로 매출이 반영되는 상품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실 다들 내가 쓴 만큼 바로 그 매출이 움직이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로아스만 보다
보다가 그 기회를 놓친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게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지표를 볼 때 직접 전환 지표를 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사실 이게 진짜 커요. 이게 진짜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고비가 빨리 소진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사실 광고비가 빨리 소진된다라는 건 즉 앱 트래픽, 그러니까 앱 유저 수가 지금 실시간으로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의 시간대라는 건데, 그 균등 소진으로 설정을 하셨다면 말이죠, 광고비를. 그런데 그때 너무 빨리 소진되는데 하고 오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내 상품이 훨씬 더 많이 노출돼서 광고비 소진이 빠른 거거든요. 그 말은즉슨 보통 그런 시간대가 퇴근 시간 이후에, 거의 퇴근 시간 이후고 거의 밤 9시 이후인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광고를 사실 좀 더 광고비를 증액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때 증액 액션이 안 되는 곳들은 아무래도 더 많은 기회를 얻기가 어렵죠. 클릭을 많이 받고 찜 장바구니가 많이 묻어나와야 내 상품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회를 얻는 건데, 그렇게 비용 대비 많은 노출이 되는 걸 우리가 모두 다 바라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고, 그런 걸 미리 알고 대비하느냐 모르고 대비하느냐, 그 경험의 차이를 아는 고가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거는 사실 에이블리 본사도 늘 이렇게 주장하고 설득하고 설명해 주시고 해서 저는 이걸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전이에요. 기획전, 유상기획전. 유상기획전을 대부분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내가 이 기간에 5일이든 7일이든 하루든 3일이든 이 기간에 이 비용 쓴 만큼 바로 매출 나올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애초 에이블리 알고리즘 특성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란 말이죠. 왜냐면 이게 유상기획전에 참여 비용을 내서 내가 더 많은 노출과 많은 찜과 장바구니를 획득하면 사실 참여한 노출 비용이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노출 비용으로 인해서 당장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그 후에 발생돼, 기획전이 끝나고 그 후에 발생되는데, 이것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광고주분이 이거 너무 비싼데 저희 안 할게요 하면, 이건 이런 것 때문에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곳이 있으면 그분들은 좋은 분, 아니면 사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에이블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비용이 써서 효과가 너무 안 나오면 자기네들 이건 장기지속적으로 세일즈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할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곳가 하셨으면 좋겠다. 광고를 거의 꾸준히 진행했는데 매출이 안 올라가는 곳들, 그런 곳들의 특성을 보면 하나는 광고비 운영이 이상해요. 근데 그 이상하다가 뭐냐면, 일단 매출이 안 나오는 날에 광고비를 줄이거나 꺼요. 저는 여기 대해서 늘 저희 고객사분들이 물어볼 때도 저 반문하거든요. 오늘 광고에서 본 사람들이 다 오늘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보장 없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광고를 끄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액션은 아니,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줄이거나 꺼야 되는 건 이해는 되지만, 오늘 매출 안 나온다고 오늘 끄는 게, 오늘 줄이는 게 정말 근시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시안적인 광고비 운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상 광고를 운영하는 거 말고도 내가 내 상품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획전은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지금 릴스를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에게 어떠한 액션을 하고 있나요? 등등을 여쭤보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안 하고 광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세 번째로는 소위 미는 상품, 주력 상품에 대한 비용이, 광고비 분배가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되게 아쉽게 되어 있죠. 소위 로하스는 높지만 광고비 증액이 높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한 캠페인에 상품을 너무 여러 가지를 넣었던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광고는 계속 하지만 매출이 안 오르는 경우, 또 특정 상품이 잘 나가니까 거기에만 너무 신경 쓰는 경우, 저는 다음 타자를 계속 마련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진짜 많아요. 요즘에 제가 많이 설득하는 거는 왜 리뷰에 답글들을 안 다세요예요. 사실 에이블리 플랫폼 자체에는 리뷰에 답글 다는 어드민의 탭은 없어요. 공식적으로 탭은 없는데 그래도 달아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악성 리뷰에만 답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좋은 리뷰가 달리면 왜 우리는 감사하다고 좀 더 리뷰를 남긴 분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생각들을 안 하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회사 고객사인 분들에게는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챗봇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GPTS로 편하게 쓰시라고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출 성장을 엄청 시킬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1번은 공급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공급이나 제품의 공급이 원활한가가 미리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당 업체가 얼마나 갑자기 많은 주문량이 생겨도 대처가 가능한가. 왜냐하면 그걸 상회하는 매출을 마케팅 비용을 쓰든 어떠한 방법을 써서 주문량을 만들어내도 어차피 소화가 안 되고 악성 CS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적절한 액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업체가 소화 가능한 적당한 매출을 계산하고 소위 마케팅으로 만들어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제품의 수급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그 다음에 배송이 얼마나 어느 정도 양이 원활하게 가능한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이블리 광고 지표로 확인되는 것들, 소위 이거는 비용 쓰면 쓰는 대로 바로바로 매출에 반영되겠다라는 지표가 명확하게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어떤 모니터링이냐면 경쟁사 모니터링. 내가 밀 상품 또는 내가 엄청 성장할 업체를 보고 이 업계 전체 이 상황에서 여기 아니고 다른 곳이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지 않으면 다들 빠르게 캐치해서 본인들도 흡수해서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업계 상황에서 내가 밀려고 하는 스토어 또는 상품이 어느 포지션에 있는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경험이 있는가? 나와 비슷한 케이스의 경험. 그 다음에 진짜 제가 11년째 하면서 봐온 거는 굿 케이스와 배드 케이스를 둘 다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 케이스들을 내가 고객사로서 듣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빠르게 전달받은 상태에서 내가 사업을 결정할 때, 많은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어야지. 비용을 쓰는 마케팅도 마케팅이지만 사실 그 인사이트를 원할 텐데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가로 봤을 때 판단 기준이 되게 모호하단 말이죠. 모호해서 그래서 보통 모두들 다 얘기하는 게 저희는 단순 광고 집행만 하는 대행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럼 결국에는 많은 케이스들을 듣고 하는데 얼마나 이게 적합한 케이스인지, 그 다음에 얼마나 이게 빠른 판단을 내리게 도와주는가에 대한 영역인 것 같은데요. 저희 뷰퍼센트 무브만의 강점은 사실 AI로 자동화 속도, AI로 속도를 좀 더 잘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그리고 이게 진짜 맞나 틀리나를 알아볼 수 있게끔 제가 11년간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봤으니까 이 인사이트를 둘 다,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면서 제 인사이트를 결합을 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AI만으로는 아무래도 브랜드 맥락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고객사, 그러니까 즉 브랜드 대표님의 뭔가 기질을 100%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어렵고, 또 인사이트만 갖고 있는 경우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늦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돼야지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AI로 최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인사이트가 많으니 저희 회사가 그 맥락을 감지해서 좀 더 매출 성장이 잘 되게끔 실행력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강점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광고 클릭률이 잘 나오던 게 뚝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건 사실 왜예요? 왜? 광고 클릭률이 내려갔을 때 AI로 그냥 원인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값을 바탕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 거죠. 하면서 이제 그 고객사인 대표님과 의논을 해서 왜 뭐 이게 썸네일인지 아니면 경쟁사의 뭔가 세일 때문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추정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AI와 제 인사이트가 결합된 저희 회사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다들 아쉬워하시는 게 리포트만 받아보는데 리포트에서 맨날 로아스는 좋다는데 왜 저희는 돈을 쓰는데 매출이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오잖아요. 결국에는 왜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보고서 숫자는 있는데 왜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매출이 왜 올라가는지, 클릭률이 왜 올라가는지, 아니면 떨어졌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하면 매출을 복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등이 나오는 게, 광고비를 쓰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제한받는 게 없다 보니까 답답해 하시는 건데,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광고 전략 외적인 것까지 함께 고민하고 그걸로 인해서 경험이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이것을 AI를 통해서 좀 더 근거 있는 인사이트 제안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AI를 통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영역이 상품명을 만든다던가, 뭔가 우리의 상품의 옵션이 적절한지, 또는 리뷰에는 답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객이 효능감을 느끼게 남기는지,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동일한 조회수, 동일한 슈폼의 조회수더라도 좀 더 나를 더 찾아오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분석 가능하게 관리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실행이 되고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1억이 안 되는 규모부터 월 매출 20억이 넘는 곳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커버가 되는데 그냥 단순히 광고를 집행해 주는 게 아니라 쇼핑몰 또는 브랜드를 운영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피드백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고객사가 아니더라도 시간제 유료 코칭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내 상태가 어떤지 너무 진단을 받고 싶어. 그래서 굉장히 매출 규모가 다양한 분들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계시니까 편하게 그냥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 내부에서 뭐 스케줄을 잡아서 진단을 내려드릴 테니 물론 연락을 해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좀 억울해요. 그러니까 뭐가 억울하냐면 아니 여러분들도 감자탕을 먹거나 이럴 때 할머니 얼굴 크게 걸려져 있는 거 보면 아니 이 집 맛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 저렇게 얼굴 내놓고 오래 했으면은 맛집이겠지 하고 간단 말이죠. 아니 이 업계에서 대표가 돼서도 얼굴 내놓고 이렇게 오래오래 시내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상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 하는지는 들어보고 해보기는 해야 되지 않아요? 꼭 우리 고객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해보고 아 이랬는데 뭐 왜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진짜 업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물론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되게 감사한 분들이겠죠. 왜? 적어도 봤으니까. 근데 진짜 감사한 분들은 제가 얘기한 인사이트를 보고 해봤는데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질문을 줄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보고 넘기는 게 그러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실행하셨어야 좋은 인사이트를 얻은 거고 제가 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왜 이 정도로 활동하는데도 아직도 이토록 모르실까? 그리고 실제로 저랑 고객사가 아니어도 제가 코칭 또는 컨설팅 도움 드렸던 분들이 예전부터 되게 많은데 좋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안 들으시나? 저는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한번 어떤 좋은 정보들이 있길래 아니면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길라고 하면서 한 번쯤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게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직접 전환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진짜 업계에서 잘 모르는 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건 어차피 제가 뭐 2,000곳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더 빠르게 좋은 정보 얻은 분들이 먼저 실행하셔서 진짜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픈한 거니까 이런 저의 좀 좋은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빨리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을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진짜 제 마음이니까 꼭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매출에 대해서 덜 걱정하고 그리고 매출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더 즐거워하시는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